기막힌 이야기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거나 공감되었다면 공감합니다. 댓글을 달아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반 서울 변두리 오래된 주택가에 첫 닭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미자는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65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미자의 하루는 언제나 정확했어요. 낡은 알람 시계가 울리기도 전에 몸이 먼저 반응하는 거죠.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이구나. 미자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일어났습니다. 허름한 집이지만 미자만의 방식으로 깔끔하게 정리된 공간이었어요. 벽지는 여기저기 벗겨져 있고 천장에는 비센 자국이 있었지만 구석구석 정성스럽게 닦인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세면대 앞에 선 미자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어요. 세월의 흔적이 얼굴에 깊이 새겨져 있었지만 눈만큼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미자는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하루를 준비했어요. 우리 미니는 잘 지내고 있을까? 옷장을 열자 단정하게 정리된 옷들이 보였습니다. 비싸지는 않지만 깔끔하고 세련된 옷들이었어요. 미자는 이 옷들이 자신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단정한 모습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미자만의 철학이었거든요. 오늘은 연한 회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치마를 골랐습니다. 작은 브로치 하나로 포인트를 주고 낡았지만 잘 관리된 가죽 핸드백을 들었어요. 거울 앞에서 한 번 더 자신을 점검한 미자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침 8시 미자는 경로당으로 향했습니다. 골목길을 걸으며 마주치는 이웃들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하지만 돌아오는 시선들은 그리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돌렸고 어떤 이는 힐끔힐끔 미자의 옷차림을 훑어봤어요. 경로당에 도착하자 이미 몇몇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트로트 음악이 은은하게 흘러나오고 한쪽에서는 화투를 치는 소리, 다른 한쪽에서는 바둑돌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 미자야. 오늘도 예쁘게 차려입고 왔네. 옥순이 미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칭찬 같았지만 목소리에는 묘한 어조가 섞여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언니. 미자는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옥수는 71살로 이 동네에서 가장 나이가 많았어요. 자연스럽게 경로당의 터줏대감 노릇을 하고 있었죠. 미자야, 또 새 옷이네. 돈줄이 따로 있지? 옥순의 말에 주변에서 화투를 치던 사람들이 시선을 돌렸습니다. 미자는 당황했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새 옷이 아니에요. 오래된 옷인데 관리를 잘해서 그런가 봐요. 허허, 관리를 잘한다고 해서 저렇게 번쩍번쩍할 수는 없지. 정팔이 바둑판에서 고개를 들며 끼어들었습니다. 69살의 정팔은 이 동네에서 목소리가 가장 큰 사람이었어요. 이 동네에서 저런 옷 입는 사람은 없지. 혹시 바카스 할머니 노릇하는 거 아냐? 정팔의 말에 경로당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더니 어디선가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미자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지만 꾹 참고 미소만 지었습니다. 정팔 아저씨, 그런 말씀은 농담으로라도 하시면 안 돼요. 농담? 하하, 미자야. 요즘 세상에 그런 게 뭐 이상한 일이야? 나이 먹은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지. 정팔은 태연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미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이런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윤옥이 미자 옆에 와서 속삭였습니다. 미자야, 사람들이 자꾸 그런 소리 하는데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지? 언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미자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윤옥은 68살로 평소에는 미자와 가장 가까운 사이였거든요. 아니야, 나는 그런 생각 안 해. 근데 사람들이 자꾸 말하니까. 미자는 한 구석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이곳이 아니면 갈 곳이 없었어요. 남편 없이 홀로 아들을 키우며 평생을 버텨온 미자에게 경로당은 유일한 사회생활 공간이었거든요. 미나가 잘 되기만 하면. 미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들 정민을 생각하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었어요. 그 아이만큼은 반드시 성공시키고 말겠다는 의지로 지금까지 버텨왔거든요. 트로트 음악이 경로당을 가득 채우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미자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미자는 알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이 모든 오해가 풀릴 날이 올 거라는 것을. 사흘이 지난 오후 경로당에는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매주 목요일은 경로당에서 작은 모임을 갖는 날이었거든요. 오늘은 특히 분위기가 어수선했어요. 미자는 연보라색 카디건을 걸치고 경로당에 들어섰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산 작은 꽃 브로치를 가슴에 달고 왔어요. 별것 아닌 장식이었지만 미자에게는 소중한 치장이었습니다. 어머, 미자 왔네. 옥순이 미자를 보더니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어요.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주변에 앉아있던 사람들도 미자를 바라보며 수군거렸어요. 안녕하세요. 미자는 평소처럼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돌아오는 반응이 어딘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윤옥이 미자에게 자리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미자야, 여기 앉아. 미자는 윤옥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어요. 평소에는 화기애애했던 분위기가 오늘은 어딘지 모르게 어색했거든요. 미자야, 솔직히 물어볼 게 있어. 윤옥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미자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윤옥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날카로움이 배어 있었거든요. 네, 뭔데요? 집은 곧 무너질 것 같은데 옷은 번쩍번쩍해. 어디서 돈을 끌어다 쓰는 거냐고? 윤옥의 말에 경로당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미자에게 집중됐어요. 미자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그냥, 아이고, 미자야. 우리가 바보로 보여? 옥순이 팔짱을 끼며 끼어들었습니다. 이른한 살의 옥순이 이렇게 나오니까 다른 사람들도 덩달아 용기를 냈어요. 맞아, 미자야. 솔직히 말해봐. 요즘도 그 나이에 남자들한테 바카스 팔고 다니는 거 아니야? 옥순의 말이 끝나자마자 경로당 안에서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킥킥거렸고 어떤 사람은 배를 잡고 웃었어요. 미자의 얼굴이 순간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언니들,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미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웃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정팔이 바둑판에서 일어나더니 팔짱을 끼고 미자를 바라봤습니다. 비웃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그러게, 괜히 치장한다고 뭐가 달라져? 나이를 생각해봐, 미자야. 정팔 아저씨, 저는 그런 일 안 해요. 미자가 억울하다는 듯이 소리쳤지만 오히려 사람들의 비웃음만 더 커졌습니다. 안 한다고? 그럼 그 좋은 옷들은 어디서 나온 거야? 맞아. 우리는 다 낡은 옷 입고 사는데 너만 번쩍번쩍하잖아. 혹시 백화점에서 훔쳐온 거 아니야? 사람들의 말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미자는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저는 정말로 그런 일 안 해요. 이 옷들도 아들이 예전에 사준 거예요. 아들? 하하. 미자야, 아들이 뭐 하는 사람인데 그런 비싼 옷을 사주겠어? 정팔이 더욱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저으며 동조했어요. 맞아. 아들이라는 사람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 있기나 한 거야. 그 아들이? 미자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아들 정민을 생각하며 평생을 버텨왔는데 그 아들의 존재조차 의심받는 상황이었어요. 정민이는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바빠서 자주 못 와요. 공부? 몇 살인데 아직도 공부해? 설마 백수 아냐? 윤옥의 말에 또다시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미자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속으로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어떤 세월을 견뎌왔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모욕할 수 있지? 미자는 일어서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40여 년을 홀로 아들을 키우며 온갖 고생을 다했는데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한다는 게 억울했어요. 미자야, 우리가 나쁜 마음으로 하는 말이 아니야. 그냥 솔직하게 말해. 다들 어려운 시절이니까 이해할 수 있어. 옥순이 마치 친절한 척하며 말했지만 미자에게는 더 큰 모욕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정말로 미자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아무리 해명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어요. 오히려 더 큰 비웃음만 살 뿐이었습니다. 그때 경로당 문이 열리며 젊은 남자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사람들은 갑자기 나타난 낯선 사람을 쳐다봤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여기 미자 할머니 계시나요? 남자의 정중한 말에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미자는 고개를 들어 그 남자를 바라봤어요. 낯선 사람이었지만 왠지 반가웠습니다.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저예요. 미자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남자는 미자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변호사입니다. 할머니와 상담할 일이 있어서 찾아뵈었습니다. 변호사라는 말에 경로당 사람들이 더욱 당황했습니다. 미자도 영문을 몰랐지만 일단 이 자리를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안도했어요. 미자는 젊은 변호사와 함께 경로당을 나섰습니다. 뒤에서는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변호사가 왜 미자를 찾아와? 무슨 사건에 연루된 거 아니야? 하지만 미자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모욕이 너무 컸거든요. 언젠가는 이 모든 오해를 풀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변호사와의 만남은 별다른 일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법률 상담이었고 미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 일로 인해 경로당 사람들의 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미자가 변호사랑 무슨 일이 있는 거야? 혹시 무슨 사건에 연루된 거 아니야? 사흘 동안 경로당에서는 미자에 대한 온갖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미자는 그 기간 동안 경로당에 나가지 않았어요.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며 마음을 달랬습니다. 정민아, 엄마가 언제까지 이런 모욕을 받아야 할까? 미자는 아들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액자 속 정민은 대학교 졸업식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때가 벌써 10여 년 전이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미자는 다시 경로당에 나갔습니다. 집에만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어머, 미자 나왔네. 변호사랑 무슨 일 보고 왔어?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미자는 꿋꿋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차려입었어요. 진한 남색 원피스에 작은 진주 목걸이를 했습니다. 오후 2시쯤 경로당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에는 이 동네에 승용차가 지나가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창문을 바라봤어요. 저 차 뭐야? 고급차네. 이 동네에 저런 차가 올 일이 있나? 창밖을 내다본 정팔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로당 앞에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멈춰 서 있었어요. 번쩍번쩍한 차체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누구 차지? 혹시 잘못 온 거 아니야? 옥순이 목을 빼고 차를 바라봤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창가로 몰려들었어요. 이 허름한 동네에는 어울리지 않는 차였거든요. 그때 차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머리에 잘 차려입은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어깨도 넓었어요. 날카로우면서도 지적인 인상이었습니다. 와, 저 사람 누구야? 정장 입은 것 봐. 회사원인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남자는 경로당 문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걸어왔어요. 걸음걸이도 당당했습니다. 미자는 그 남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낯익은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워낙 오랜만에 보는 거라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경로당 문이 열리며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경로당 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남자는 경로당 안을 둘러보더니
미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엄마, 여기 계셨네요. 남자의 말에 경로당 안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엄마라고? 사람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미자와 남자를 번갈아 봤어요. 미자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정민이었어요. 아들 정민이 이렇게 찾아온 거였습니다. 미나, 여기까지 웬일이야? 미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몇 달 만에 보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전보다 훨씬 의젓해 보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요즘 안 좋은 일이 있으시다고 해서 찾아뵈었어요. 정민의 말은 정중하고 단호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경로당 사람들은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팔이 눈을 가늘게 뜨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저 젊은 남자, 미자 아들이라고? 정말? 미자가 아들이 있기는 있었구나. 근데 저렇게 잘생기고 성공한 것 같은 사람이 정말 미자 아들이야?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지만 정민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미자에게만 집중했어요. 어머니, 집에 가시죠. 할 말이 있어요. 정민이 미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자는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아들이 이렇게 당당하고 성숙해 보이다니. 미나, 정말 너야? 네, 엄마. 저예요. 정민은 미자를 부축해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경로당 사람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평소에 많이 신세를 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민의 인사에 사람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이렇게 예의 바른 젊은이가 정말 미자의 아들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옥순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미자야. 아들이 이렇게 잘생겼네. 무슨 일 하는 사람이야? 하지만 미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민이 미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어머니, 가시죠. 미자는 정민과 함께 경로당을 나섰습니다. 뒤에서는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미자 아들이야? 차도 저렇게 좋은 거 타고. 뭔가 이상하지 않아? 경로당 밖으로 나온 미자는 정민의 차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비싼 차였어요. 미나, 이 차가 내 거야? 네, 엄마.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차예요. 정민은 미자를 차에 태우며 말했습니다. 미자는 아직도 꿈 같았어요. 아들이 이렇게 성공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차가 출발하자 경로당 사람들이 창문으로 몰려나와 구경했습니다. 정팔이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어요. 뭔가 이상해. 미자 같은 사람이 저런 아들을 둘 리가 없는데. 맞아, 분명히 무슨 속임수가 있을 거야. 하지만 미자는 그런 말들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차 안에서 아들과 함께 있었거든요. 오랜만에 느끼는 안도감이었어요. 미나, 엄마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라. 저도요, 엄마. 정민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단단함도 느껴졌어요. 미자는 아들이 많이 변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더 성숙해지고 더 당당해졌어요. 경로당에서는 미자와 정민이 떠난 뒤에도 한동안 그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들은 점점 의심으로 변해갔어요. 정민의 차가 사라진 후에도 경로당 안은 한동안 술렁거렸습니다. 사람들은 창가에 모여서서 방금 전 일어난 일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정말 신기하네. 미자에게 저런 아들이 있었다니.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았어? 갑자기 나타나서는. 정팔이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뭔가 석연치 않다는 분위기였습니다. 맞아, 나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미자가 아들 이야기는 한 적이 있어도 실제로 본 적은 없잖아. 윤옥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평소 미자와 가장 가까웠던 윤옥도 의심스러워하니까 다른 사람들의 의심도 더욱 커졌어요. 그리고 차도 너무 좋았어. 저런 차가 얼마나 비싼데. 맞아. 이 동네 사람이 저런 차를 탈 리가 없지. 사람들의 이야기는 점점 의심으로 치달았습니다. 옥순이 턱을 괴며 생각에 잠겼어요. 혹시 미자가 우리를 속이려고 연극을 하는 거 아니야?
옥순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연극이라니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연극? 그게 무슨 말이야? 생각해봐. 우리가 미자를 바카스 할머니라고 놀렸잖아. 그래서 화가 나서 아는 남자를 데려다가 아들이라고 거짓말하는 거지. 옥순의 추리에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그럴듯하다는 반응이었어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 미자가 체면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 맞아. 저 차도 빌린 거고 남자도 아들 아닌 거겠지. 정팔이 무릎을 치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럼 저 남자는 누구야? 설마 정말 바카스 할머니 일하면서 만난 남자 아냐? 어머, 그럴 수도 있겠네. 단골 손님 중에 하나일지도 몰라. 사람들의 상상은 점점 더 나쁜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윤옥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이고, 미자도 참. 그냥 솔직하게 말하지. 왜 이런 거짓말까지 해서. 체면 때문이지 뭐. 우리가 너무 놀렸나? 하지만 사람들의 표정에는 미안함보다는 흥미가 더 많이 보였습니다. 오히려 미자의 거짓말을 밝혀낸 것에 대한 우월감이 느껴졌어요. 오후 5시쯤 미자가 혼자 경로당에 돌아왔습니다. 정민과 함께 차를 타고 동네를 한 바퀴 돌며 이야기를 나눈 후였어요. 미자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밝은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다들 계시네요. 미자는 평소처럼 인사했지만 사람들의 반응이 차가웠어요. 오히려 전보다 더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어머, 미자야. 아들이랑 드라이브하고 왔어? 옥순이 비꼬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자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네,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아들이 정말 대단하네. 저런 좋은 차도 타고. 정팔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킥킥거리며 웃었어요. 미자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저희 아들이 열심히 일해서. 미자야, 우리한테 거짓말하지 마. 윤옥이 갑자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자는 깜짝 놀랐어요. 거짓말이요? 무슨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저 남자 정말 내 아들이야? 옥순이 팔짱을 끼며 물었습니다. 미자는 당황했어요.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당연하죠. 제 아들인데 왜 그런 말씀을. 증명할 수 있어? 정팔이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미자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증명이요? 그게 무슨 가족 사진이라도 있어? 아니면 주민등록 등본이라도? 사람들이 하나둘씩 미자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마치 범인을 추궁하는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그런 건 집에 가면 있어요. 미자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무서웠어요. 집에 가면 있다고? 하하, 그럼 지금은 없다는 거네. 미자야, 솔직히 말해. 저 남자는 내가 어디서 데려온 거야? 혹시 대포차에 사위라도 불러다 놓은 거 아니야? 사람들의 말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미자는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아니에요. 정말로 제 아들이에요. 미자가 억울하다는 듯이 소리쳤지만 오히려 사람들의 의심만 더 커졌습니다. 그럼 왜 이제 와서 갑자기 나타났어? 몇 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맞아. 어머니 날에도 안 왔었잖아. 생일에도 안 왔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기억을 떠올리며 미자를 몰아붙였습니다. 미자는 할 말이 없었어요. 정민이 바빠서 자주 오지 못했던 건 사실이었거든요. 바빠서 그래요. 바빠서? 하하, 무슨 일이 그렇게 바쁘다고 어머니도 못 만나? 정팔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저었어요. 미자야, 거짓말은 그만해. 우리가 다 알고 있어. 맞아, 저 남자 분명히 내가 바카스 팔면서 만난 단골 손님이지? 차도 빌린 거고, 연기도 미리 시킨 거고. 사람들의 추측이 점점 더 구체적으로 변했습니다. 미자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날 저녁 미자가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경로당에서는 계속해서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미자가 우리를 완전히 바보로 보는구나. 어떻게 저런 거짓말을 태어나게 할 수 있지?
내일도 또 그 남자 데려올까? 사람들은 미자에 대한 이야기로 밤늦게까지 떠들었어요. 그리고 그 소문은 다음 날까지 이어졌습니다. 미자가 아들 변호사래. 거짓말이지 뭐. 이제 미자는 바카스 할머니라는 의심뿐만 아니라 거짓말쟁이라는 낙인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진 거였어요. 미자는 집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아들이 찾아와서 기뻤던 마음도 잠시 다시 더 큰 모욕을 당하게 된 거였어요. 정민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들이 걱정할까 봐서요. 그로부터 사흘이 지났습니다. 미자는 경로당에 나가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부담스러웠거든요.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며 마음을 달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정민아, 엄마가 이렇게 힘들어도 되는 걸까? 미자는 아들의 사진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정민이 찾아와서 기뻤지만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진 것 같았습니다. 저녁 8시쯤 집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큰 소리로 떠드는 것 같았습니다. 미자야, 나와봐. 정팔의 목소리였습니다. 술에 취한 것 같았어요. 미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미자야, 거짓말 치지 마. 정팔의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이웃들이 하나둘 나와서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미자는 문을 열지 않고 안에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팔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나와서 똑똑히 말해봐. 그 남자가 정말 내 아들이야? 정팔 아저씨, 집에 가세요. 이웃의 피해가 돼요. 미자가 문 너머로 말했지만 정팔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 하하. 거짓말쟁이가 무슨 피해 타령이야. 정팔의 말에 구경하던 이웃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 동네에서는 이런 일이 드물었거든요. 무슨 일이에요? 정팔 아저씨가 왜 저래요? 이웃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미자는 더욱 당황했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생겼거든요. 거짓말 치지 마. 내가 무슨 변호사 아들을 둬? 정팔이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술 기운 때문인지 목소리가 더욱 커졌어요. 다 헛소리잖아. 그 남자 어디서 데려온 거야? 미자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웃들까지 모두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모욕을 당할 수는 없었어요. 문을 열고 나온 미자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정팔 아저씨, 제발 그만하세요. 그만하라고? 하하. 내가 우리를 얼마나 바보로 봤으면 그런 거짓말을 해. 정팔이 비틀거리며 미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술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아저씨, 정말로 제 아들이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미자가 간절하게 말했지만 정팔은 비웃기만 했습니다. 아들, 그럼 증명해봐. 어디서 그런 잘난 아들이 나왔어? 증명이요? 어떻게 증명을? 가족 사진도 없고 연락처도 모르고 그냥 갑자기 나타나서 아들이라고 하면 믿어야 해? 정팔의 말에 구경하던 이웃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리가 있다는 표정이었어요. 맞아요. 뭔가 이상하긴 했어요. 차도 너무 좋았고 이웃들의 수군거림에 미자의 마음은 더욱 무너졌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었어요. 아저씨들, 정말로 제 아들이에요. 미자가 울먹이며 말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이제야 나타났어? 몇 년 동안 어디 있었는데? 맞아, 어머니 생일에도 안 왔잖아요. 혹시 정말 바카스 할머니 일하면서 만난 남자 아니에요? 이웃들의 말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미자는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미자가 소리쳤지만 오히려 사람들의 의심만 더 커졌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전화해봐. 아들한테 전화해서 여기로 오라고 해봐. 정팔이 미자를 몰아붙였습니다. 미자는 할 말이 없었어요. 정민의 전화번호는 알고 있었지만 이런 상황에서 부를 수는 없었거든요. 전화번호도 모르지? 하하. 역시 거짓말이었어. 아이고, 미자 씨도 참. 이웃들의 반응에 미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억울하고 분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때 골목 입구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봤어요. 검은색 고급 세단이 골목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봤던 바로 그 차였어요. 저 차, 또 왔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차가 멈추자 정민이 내렸어요. 정장을 입은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정민은 주변 상황을 재빨리 파악했습니다. 술에 취한 정팔, 울고 있는 미자, 구경하는 이웃들.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무슨 일입니까? 정민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갑자기 나타난 정민을 바라봤어요. 어머, 또 왔네. 연기 또 하러 온 거야? 이웃들이 수군거렸지만 정민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곧장 미자에게 다가갔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정민의 따뜻한 목소리에 미자는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이 나타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어요. 미나. 정민은 미자를 부축하며 정팔을 바라봤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정팔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당신들 지금 제 어머니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정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위압감이 있었습니다. 정팔은 술 기운에도 불구하고 주춤했어요. 어머니라고? 하하, 아직도 그 연기 계속할 거야? 하지만 정팔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떠들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너는 미자가 돈 주고 데려온 사람이지. 정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모욕을 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어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정민의 목소리가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이웃들은 두 남자 사이에 긴장감을 느꼈어요. 미자는 정민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일이 더 커질까봐 걱정됐거든요. 미나, 그냥 들어가자. 하지만 정민은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모욕을 당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밤하늘 아래 골목길에서 벌어진 이 대치 상황은 내일 더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정민은 미자를 집 안으로 모시고 들어갔습니다. 이웃들은 아직도 골목에서 웅성거리고 있었지만 정민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술에 취한 정팔도 결국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정민이 미자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미자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미나, 미안해. 엄마 때문에 내가 이런 일까지.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미리 왔어야 했는데. 정민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배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 줄 몰랐거든요. 어머니, 내일 시간 되세요? 시간? 왜? 제가 일하는 곳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도 정확히 보여주고 싶고요. 정민의 말에 미자는 망설였습니다. 또 무슨 일이 생길까봐 걱정됐거든요. 미나, 괜찮을까? 사람들이 또, 어머니,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어머니가 이런 모욕을 당하시는 걸 그냥 둘 수는 없어요. 정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미자는 아들의 의젓한 모습에 마음이 뭉클했어요. 다음 날 오전 10시 정민은 약속대로 미자를 데리러 왔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더 정중한 차림이었어요. 깔끔한 정장에 넥타이까지 메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가시죠. 미자도 가장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진한 남색 원피스에 작은 진주 목걸이를 했어요. 오랜만에 나들이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이웃들이 또다시 구경했습니다. 어젯밤 일이 있었던 터라 더욱 관심이 컸어요. 또 어디 가는 거야? 연기 계속하나 보네. 하지만 미자는 이제 그런 말들이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했거든요. 30분 정도 달린 후 차는 강남의 한 고층 빌딩 앞에서 멈췄습니다. 번쩍번쩍한 유리로 된 현대식 건물이었어요. 여기가 어디야, 미나? 제가 일하는 곳이에요, 어머니. 정민은 미자를 부축해서 빌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대리석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천장이 엄청나게 높았어요.
미자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머, 여기가 정말 내가 일하는 곳이야? 네, 어머니.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에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김앤 파트너스 법률사무소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어머나, 미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법률사무소였거든요. 그것도 엄청나게 큰 곳이었어요. 정민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사무실 직원이 정민에게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미자는 더욱 놀랐어요. 정민 변호사님이라고 부르다니. 안녕하세요. 오늘 어머니를 모시고 왔어요. 아, 어머님이시군요. 안녕하세요. 직원이 미자에게도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미자는 어리둥절했어요.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자 넓은 공간에 수많은 책상이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벽에는 여러 상장과 인증서가 걸려 있었습니다. 미나, 여기가 정말 내가 일하는 곳이야? 네, 어머니. 제 사무실도 보여드릴게요. 정민은 미자를 자신의 개인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넓은 사무실에는 큰 책상과 책장이 있었어요. 벽에는 각종 자격증과 상장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미자는 벽에 걸린 액자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증서, 사법고시 합격증서, 변호사 자격증, 모두 정민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미나, 이게 다 내 거야? 네, 어머니. 미자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들이 정말로 이렇게 성공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정민은 책상 서랍에서 신문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 경제신문에 실린 기사였어요. 대형 기업 소송에서 승소한 김앤 파트너스의 정민 변호사라는 제목이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나, 신문에도 났네. 기사에는 정민의 사진과 함께 그의 경력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법학과 수석 졸업, 사법고시 상위 합격, 대형 로펌 파트너 변호사. 미자는 기사를 읽으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자신이 온갖 고생을 하며 키운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미나, 엄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미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받았던 모든 모욕과 고통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어머니,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정민이 미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어요. 어머니가 혼자서 저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저도 알아요. 맛있는 것도 못 드시고 좋은 옷도 못 입으시고. 아니야, 미나. 너만 잘 되면 그걸로 충분해. 미자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제야 확신할 수 있었어요. 자신이 버텨낸 세월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내가 버텨낸 세월, 이 아이가 증명해주고 있구나. 미자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어머니, 이제 더는 숨을 필요 없어요. 당당하세요. 미나.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어머니를 지켜드릴게요. 더 이상 그런 모욕을 받으시면 안 돼요. 정민의 말에 미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사무실을 둘러본 후 정민은 미자를 직원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깔끔하고 넓은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머니, 이제 경로당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신경 쓰지 마세요. 미나, 엄마는 괜찮아. 내가 이렇게 잘 되었으니까.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직접 가서 해명할게요. 정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가 그런 모욕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없었거든요. 오후 3시쯤 정민은 미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골목에 들어서자 이웃들이 또다시 구경했어요. 또 왔네. 연기 언제까지 할 건지. 하지만 미자는 이제 당당했습니다. 아들이 정말로 성공한 변호사라는 걸 확인했거든요. 미나, 정말 고마워. 어머니, 제가 더 자주 찾아뵐게요. 정민은 미자를 집까지 바래다 주고 떠났습니다. 미자는 집에 들어가서 거울을 봤어요. 오늘 하루 종일 웃고 있었던 자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이제 누구한테도 주눅 들지 않을 거야. 미자는 다짐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자랑이듯 자신도 아들의 자랑스러운 어머니가 되겠다고 말이에요. 사흘이 지난 목요일 오후 경로당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미자는 정민의 사무실을 다녀온 후 한결 당당해진 모습으로 경로당에 나왔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여전히 따가웠지만 이제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어머, 미자 또 왔네. 옥순이 비꼬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칠 전 일로 사람들의 미자에 대한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어요. 안녕하세요. 미자는 평소처럼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리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목소리에도 자신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연기는 잘 끝났어? 그 가짜 아들 말이야. 정팔이 화투를 치면서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어요. 가짜가 아니에요. 제 진짜 아들이에요. 미자가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주눅 들었을 텐데 오늘은 달랐어요. 아직도 그 말을 해? 미자야, 언제까지 거짓말할 거야? 윤옥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자는 미소만 지었어요. 오후 3시쯤 경로당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들어왔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누가 여기 경로당 관리자분이세요? 그중 한 명이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방문에 당황했어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옥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구청 담당자입니다. 이 건물 임대료가 석 달째 밀려 있어서 왔습니다. 남자의 말에 경로당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임대료 문제라니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임대료요? 그게 무슨... 건물주가 구청에 신고했습니다. 임대료를 내지 않으면 이곳을 폐쇄하겠다고 하네요. 또 다른 남자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공문서였어요. 폐쇄요? 아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팔이 당황해서 소리쳤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웅성거렸어요. 임대료가 얼마나 밀렸다는 거예요? 2천만 원 정도입니다. 구청 담당자의 말에 사람들은 기절할 뻔했습니다. 2천만 원이라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2천만 원을 어떻게 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건 여러분이 해결하실 문제고 저희는 통보만 드리는 겁니다. 담당자들은 냉정했습니다. 서류를 테이블에 놓고 나가려고 했어요. 잠깐만요.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윤옥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건물주가 바뀌었다고 하네요. 새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리고 싶어 하는데 기존 계약 때문에 못 올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요? 변호사라도 구해서 상담받아 보세요.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담당자의 말에 사람들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변호사라니 그런 돈이 어디 있겠어요? 변호사 비용은 또 얼마나 들어요? 그건 잘 모르겠고. 하여튼 일주일 안에 해결하지 못하면 이곳은 폐쇄됩니다. 구청 담당자들이 나간 후 경로당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2천만 원을 어떻게 마련해? 변호사는 또 어떻게 구하고? 여기 폐쇄되면 우리는 어디가? 사람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경로당은 이들에게 유일한 사회생활 공간이었거든요. 아무래도 포기해야 할 것 같아. 정팔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평소 목소리가 컸던 정팔도 기가 죽어 있었어요. 변호사 비용만 해도 몇백만 원은 들 텐데. 맞아.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변호사를 써? 그때 미자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제가 변호사를 구해볼게요. 미자의 말에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슨 소리냐는 표정이었어요. 미자야, 내가 무슨 변호사를 구해? 돈도 없으면서. 옥순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설마 그 가짜 아들한테 부탁할 거야? 정팔도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니에요. 진짜 변호사예요. 미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어요. 미나? 엄마야. 지금 경로당에 급한 일이 생겼는데. 미자는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은 미자의 전화 통화를 지켜봤어요.
응, 알겠어. 금방 갈게. 전화를 끄는 미자가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곧 올 거예요. 아, 또 연기하러 오는구나. 정팔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30분 후 익숙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이 경로당 앞에 멈췄어요. 정민이 내렸습니다. 오늘은 더욱 정중한 차림이었어요.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경로당에 들어선 정민은 상황을 재빨리 파악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공문서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자세한 설명 좀 해주세요. 미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정민은 공문서를 꼼꼼히 살펴봤어요. 이건 명백한 불법이네요. 정민의 말에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불법이요? 네, 기존 계약서가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요구하는 건 불법입니다. 정민은 서류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었어요. 제가 맡겠습니다. 정민 변호사입니다. 명함을 받아든 사람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김앤 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파트너 변호사 정민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옥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팔은 말을 잃었어요. 윤옥은 명함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이게 정말 정팔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토록 조롱하던 미자의 아들이 바로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변호사였던 거예요.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옥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친구분들이니까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정민의 말에 사람들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무료라니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 변호사셨구나. 윤옥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동안 미자를 의심했던 것이 부끄러웠어요. 정민은 즉시 건물주 측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통보했어요. 그리고 구청에도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모든 것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정민의 자신 있는 말에 사람들은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자에 대한 미안함이 밀려왔어요. 그토록 조롱하고 의심했던 미자의 아들이 자신들을 구원해 준 거였으니까요. 일주일 후 정민의 약속대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건물주와의 분쟁은 기존 계약서를 근거로 미자 측의 완전한 승리로 끝났어요. 오히려 건물주가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경로당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사람들은 미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미자야, 어서 와. 옥순이 미자를 보자마자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가장 좋은 자리였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아무데나 앉을게요. 미자는 겸손하게 말했지만 사람들은 계속 배려했어요. 아니야, 여기 앉아. 우리가 미안해서 어떡하니? 윤옥도 미자에게 방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태도가 180도 바뀌어 있었어요. 정팔은 구석에 앉아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미자를 가장 심하게 몰아붙였던 사람이었거든요. 특히 술에 취해서 미자 집 앞까지 찾아가 소리쳤던 일이 부끄러웠어요. 미자야. 정팔이 조심스럽게 미자에게 다가왔습니다. 평소 당당하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네, 정팔 아저씨. 미자는 평소처럼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원망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 미안하다. 정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0에 가까운 나이에 이렇게 사과하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괜찮아요, 아저씨. 괜찮을 리가 있나. 내가 얼마나 심하게 했는데. 정팔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특히 바카스 할머니라고 부르며 놀렸던 일들이 후회됐어요. 옥순도 미자 앞에 와서 앉았습니다. 미자야, 우리가 잘못했어. 미안하다. 옥순의 사과에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들 미안한 마음이었어요. 내가 그렇게 고생한 줄도 모르고. 윤옥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미자와 가장 가까웠던 윤옥은 특히 미안했어요.
혼자서 아들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맞아. 우리가 너무 몰랐어. 사람들은 하나둘씩 미자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미자는 담담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다들. 다 지난 일이에요. 어떻게 괜찮아? 우리가 얼마나 심하게 했는데. 정말 괜찮아요. 사람은 겉만 보고 쉽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미자의 너그러운 말에 사람들은 더욱 부끄러워했습니다. 오히려 미자가 자신들을 위로해주고 있었거든요. 미자야,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맞아, 우리가 내 편이 되어줄게. 사람들의 진심 어린 말에 미자는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아들 정민이 자랑스러웠어요. 그때 경로당 문이 열리며 정민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큰 쇼핑백을 들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정민의 정중한 인사에 사람들은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어머, 변호사님. 정민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대우였어요. 사람들은 정민을 영웅처럼 바라봤습니다. 지난번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경로당을 지킬 수 있었어요. 사람들의 감사 인사에 정민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정민은 쇼핑백에서 여러 선물들을 꺼냈습니다. 고급차와 과자, 그리고 건강식품들이었어요. 어르신들께 작은 선물입니다. 어머나, 이런 걸 왜? 저희 어머니가 평소에 신세를 많이 졌다고 하셔서요. 정민의 말에 사람들은 더욱 미안해했습니다. 신세를 진 것은 자신들이 아니라 미자였는데 오히려 정민이 선물까지 가져온 거였거든요. 어머니, 같이 사진 찍을까요? 정민이 미자에게 말했습니다. 미자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여기서? 네,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시는 곳이잖아요. 정민은 휴대폰을 꺼내 미자와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배경에는 경로당 사람들도 함께 나왔어요. 어르신들도 함께 찍으시죠. 정민의 제안에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모두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찍은 후 정민은 사람들에게 명함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혹시 법적인 문제가 생기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정말요? 네, 어머니 친구분들이시니까요. 정민의 따뜻한 말에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정민이 떠난 후 경로당에는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좋은 분위기였어요. 미자야, 정말 아들 자랑스럽겠다. 그러게, 저런 아들을 뒀으니. 우리 동네에 변호사가 있다니까. 사람들은 미자를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기나 질투가 아닌 순수한 부러움이었어요. 미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바카스 할머니라 불리며 조롱당했던 세월. 하지만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었구나. 그동안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무엇보다 아들 정민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언니들, 앞으로도 잘 지내요. 미자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마음이 편했어요. 당연하지, 미자야. 우리가 앞으로 잘해줄게. 사람들의 진심 어린 말에 미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자는 집에서 정민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엄마, 이제 마음 편하시죠? 응, 미나. 정말 고마워. 제가 더 일찍 왔어야 했는데 늦어서 죄송해요. 아니야, 때가 된 거지.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이야. 미자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나,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 저도요, 엄마. 정민의 말에 미자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어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미자는 창가에 서서 노을을 바라봤어요. 이제 미자는 누구보다 당당한 어머니였습니다. 더 이상 숨거나 주눅들 필요가 없었어요. 아들이 자신의 자랑이듯 자신도 아들의 자랑스러운 어머니였거든요. 경로당에서도 미자는 이제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미자에게 조언을 구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정민 변호사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미자의 인생에 새로운 봄이 찾아온 거였습니다.